3월 8일 화요일 글로벌 헤드라인입니다. 미국의 2월 고용 추세 지수가 119.18로 전월 대비 개선됐습니다. 러시아가 한국을 비호호 국가로 지정하며 외교적 제한 등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3차 회담이 종료된 가운데 4차 회담을 곧 개최키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산 석유 제재에 대한 이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독일과 헝가리가 반대하는 가운데 미국과 영국 등은 찬성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루블화 가치가 사상 최저 수준을 경신하며 연초 대비 90% 하락했습니다. 월가의 베테랑 투자가인 마크 모비어스는 지금은 중국과 신흥국, 금에 투자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투자은행 도이치방크는 2월 CPI가 높을 경우 연준이 더 강한 긴축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국제 밀 가격이 수출 타격 우려에 6거래일 연속 급등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한경글로벌 마켓의 이가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성진입니다. 이어지는 유가 폭등세가 시장을 꽁꽁 얼어붙게 만들고 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 방안으로 러시아산 석유 수입 금지 조치를 지금 유럽 동맹국들과 논의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건데요. 이렇게 멈출지 모르는 유가 상승세로 인한 기업들의 원자재 비용 부담, 그리고 인플레이션까지 시장에 강한 하방 압력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켜봐야 할 투자 포인트들, 그리고 전략까지 굿모닝 한경글로벌 마켓 지금 시작합니다. 네, 월요일장 지난 금요일보다 낙폭이 상당히 큽니다. 다우지수 역시 2%대 빠지면서 32,911선까지 밀려나고 있고요. 그리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역시나 가장 하락폭이 깊습니다. 무려 3.3% 급락세를 보이면서 12,873선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 2.68%대 하락하면서 4,212선으로 지금 3대 지수 모두 2에서 3%대의 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현 상황에서는 고유가에 대한 세계 경제 둔화 우려가 가장 큽니다. WTI와 브렌트유가 한때 130달러 선을 돌파하기도 했는데요. WTI 2.59% 오르면서 현 시각 118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브렌트유 역시 3.62%로 122달러 선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 속에 국채 금리는 상승세를 또다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장중에 10년물 국채 금리가 1.8%대에서 움직이기도 했는데요. 현 시각 1.68% 오르면서 1.75%대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안정한 시장 속에서 최근 업종별 등락이 상당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더 자세한 상황 전간 캐스터 확인해 보시죠. 네, 현지 시간 월요일 미증시 특징주 전해드립니다. 주요 종목 상황들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JP모건이 아마존의 투자 의견을 시장 수익률 상회로 유지했습니다. 계속해서 주가가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오늘 장에서 아마존은 5% 빠지면서 2,758달러에 거래됐습니다. 애플도 보시겠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또한 애플의 투자 의견을 매수로 재차 확인했습니다. 화요일에 새 제품 런칭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는데요. 오늘 장에서 애플 또한 빠지고 있습니다. 1.97% 내려서 159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장 전기차 관련주는 개별 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루시드와 니콜라는 3에서 4%대로 상승하고 있고 니호는 약보합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테슬라는 3%로 크게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807달러 선에 거래 중입니다. 이 웰스파고는 넷플릭스의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재차 강조했습니다. 투자 회사들이 구독자 증가를 조금 차분히 기다려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장에서 넷플릭스는 2% 빠지면서 353달러에 거래 중입니다. 골드만삭스가 엔비디아를 좋아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산업 리더이며 장기적으로 성장이 기대된다는 내용인데요. 하지만 주식 매수를 추천하지는 않았습니다. 엔비디아의 245달러의 목표가와 중립 의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 엔비디아는 6% 내리면서 214달러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개별 특징주 10종목도 더 알아보시겠습니다. 에너지 그중에서도 정유주인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이 오늘 장에서 크게 내렸습니다. 에너지 관련주가 모두 올랐었던 어제와 비교해서 오늘은 대체로 하락하고 있는데요. 국제 유가가 120달러 내외에서 거래되면서 이제는 원자재 비용 부담과 인플레이션의 하방 압력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오늘 장에서 약밥 보여주면서 55달러에 거래 중입니다. 네, 오늘 장 다우존스 지수의 하락을 견인한 종목 중 하나인데요. 나이키입니다. 5% 가까이 내렸습니다. 유가 등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소비자들이 구매를 줄여나갈 거란 관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124달러입니다. 제프리스가 시티그룹의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지난주 투자자의 날에 밝힌 재정적 목표가 시티가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오늘 장에서 1.87% 빠지면서 현재 주가는 55달러입니다. 전기차 스타트업 니오는 세단 차량인 ET7을 계획대로 출시할 수 있을 거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주가상으로 니오는 현재 2020년 9월 이후 최저 수준의 거래 중인데요. 현재 주가는 18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긍정적인 촉매 내용을 할지 지지를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니오는 2% 빠지면서 18달러 선에 거래 중입니다. 한편 오늘 장에서 태양광 섹터는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가 급증세에 재생에너지 분야가 탄력을 받는 모습인데요. 썬런이 17% 크게 장중에 날아오는 상황 속에서 솔라엣지는 2% 오르고 있고 버스트 솔라는 4% 넘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상주인 로키드 마틴의 주가도 살펴보시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대치가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로키드 마틴은 오늘 장에서 1.8% 상승 중입니다. 466달러 선에 거래 중입니다. 알루미늄 제조업체 알코아는 1년간 200%가량의 주가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현재 오늘 장에서는 6% 빠지면서 85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이외에 금 채굴 업체인 뉴몬트 코퍼레이션 어제 적정한 실적을 내놓으면서 오늘 장에서 4% 올랐습니다. 이렇게 원자재 관련주들도 계속해서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임스톱의 의장인 라이언 코헨이 베드베스 비욘드의 주식을 포트폴리오의 10%가량 가지고 있다고 밝히면서 베드베스 비욘드의 주가가 장전에 폭발적으로 올랐습니다. 70%가량 치솟았는데요. 장이 시작한 이후에는 그 폭을 30%대로 줄여나갔습니다. 한편 오늘 오랜만에 보는 게임스톱의 주가 확인해 보시죠. 13% 빠지면서 97달러 선에 거래 중입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도 다우의 하락을 견인했습니다. 향후 유가 상승세에 따라 신용카드나 선구매, 후지불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들의 비용 납부가 늦어질 수 있다는 상황이 전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주가는 7% 넘게 빠지면서 160달러 선에 거래 중입니다. 지금까지 특징주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글로벌 이슈와 해외 토픽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이슈들이 시장에 영향을 끼쳤는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블룸버그 헤드라인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아무래도 러시아 쪽 상황을 바로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중국, 대만과 우크라이나 상황은 다르다. 그러면서 대러 제재 반대 입장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3차 회담이 종료됐는데 이번 회담에서는 민간인 대피 일정 부분을 어느 정도 합의했다 이런 소식이 올라왔고요. 마지막으로 소비자 물가지수,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소식도 올라와 있네요. 도이치방크, 미국 연준, 만약에 2월 CPI가 급등할 경우 빠른 금리 인상을 예상한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소식 올라와 있는데 우크라이나 쪽 상황부터 짚어보시죠. 네, 중국이 전국인민 대표대회 회의 계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다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국의 외교부장인 왕이는 우크라이나 사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국 간의 분쟁이고 이 대만 사태는 중국 내부의 사정이기 때문에 엄연히 다르다라고 강력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왕 부장은 우크라이나의 경우에는 주권의 원칙을 강조하면서 대만의 경우에는 중국의 주권과 영토의 완전성을 부정하는 이중 기준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을 포함한 서방 국가들을 우회적으로 비난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여전히 튼튼하고 협력할 가능성도 매우 크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서로에게 가장 중요한 이웃이자 전략적인 동반자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로써 중국은 러시아를 상대로 하는 경제 제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평화적인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해야지 현재와 같은 방법은 옳지 않다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인도주의적인 문제가 정치화가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우크라이나 난민의 적절한 배치가 필요하다. 구호 활동의 안전성이 보장돼야 한다. 우크라이나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안전 확보가 필요하다라는 입장까지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러시아의 경제 제재를 이제 좀 어느 정도 반대하는 그런 발언을 내놨는데 반면에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된다면은 중국이 중재자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고 발언을 남긴 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월스트리트저널 헤드라인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러시아 쪽 소식들이 올라와 있네요. 미국 보잉 러시아산 티타늄 구매 중단. 자, 보이콧 수위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또 전 세계 항공 화물 운송 우크라이나 사태에 비상을 맞이했다. 자, 인플레이션이 확산될 것을 우려된다. 이런 경고 문구도 나왔고요. 마지막으로 경제 지표네요. 미국의 2월 고용 추세 지수가 119.18로 집계되면서 전월 대비 개선됐습니다. 고용 시장의 강한 성장세가 전망된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비농업 지표도 최근에 개선된 만큼 미국에서 고용 시장이 최근 들어 안정적으로 회복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기업들의 보이콧 수위 어느 정도로 높아진 겁니까? 네, 미국의 항공기 제조업체인 보잉이 러시아산 티타늄 구매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보잉은 러시아 회사인 VSMPO 아비스마에서 공급하는 티타늄을 더 이상 구매하지 않게 됐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티타늄의 재고와 향후 공급원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입장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 티타늄은 여객기와 군용기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필수 원자재 중 하나입니다. 보잉은 티타늄 구매량의 3분의 1을 러시아에서 공급받고 있었습니다. 이 보잉은 미국을 포함한 서방 국가들의 직접 제재 대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사회 의장이자 모회사인 러시아 국영 방산업체 로스테흐의 CEO인 세르게이 체메조프가 지난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침공 이후에 제재 대상자 명단에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이 체메조프는 친푸틴 기업인 중 하나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보잉은 크림반도 침공 사태를 계기로 그동안 티타늄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데 노력해왔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이 이번 결정에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앞서 보잉은 모스크바와 키이우에 위치한 엔지니어링 오피스를 폐쇄했습니다. 또 러시아 항공사들에게 여분의 항공기 부품 공급도 중단한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 포드 역시 러시아에서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을 멈춘다고 발표하면서 보이콧의 규모는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네, 보잉뿐만 아니라 리바이스, 넷플릭스, 구글 계속해서 미국 기업들의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이어지고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CNBC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월가 전문가들의 발언이 이어졌네요. 마크 모비우스 신흥국 투자의 이제 전문가로 알려져 있는데 금과 아시아 시장에 공략할 필요가 있다. 조금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아트 캐신 월가의 투자 전문가죠. 네, 미국 증시 변동성이 장기화될 수 있다.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자, 마지막으로 국제 밀 가격 6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경신했습니다. 수출 타격 우려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돌아와서 마크 모비우스 어떤 투자 전략을 내놨습니까? 네, 신흥 시장에 대한 투자로 잘 알려진 마크 모비우스가 금과 아시아 주식에 투자하라라고 조언했습니다. 모비우스는 실제로 조금이라도 금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서 전 세계의 경제가 불안한 상황 속에서 역시나 안전자산인 금을 매수하라는 겁니다. 이 낯설지는 않은 조언입니다. 최근 들어서 시장에서는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금은 1997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골드만삭스는 금값은 2150달러까지 오를 것이다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또 모비우스는 대부분의 아시아 증시는 그렇게까지 크게 떨어지지는 않은 상태다라고 언급했습니다. 크게 추락한 유럽 시장과 아시아 시장을 대조한 셈입니다. 달러화와 미국 시장 그리고 아시아 시장에 투자할 만하다라고 권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흥시장에 지분을 가지고 있는 미국 기업도 아주 많이 좋다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네, 세 가지 키워드가 나왔네요. 금, 아시아, 그리고 중국. 네, 이렇게 마크 모비우스의 투자 전략 확인해 봤고요. 다음은 로이터 통신 헤드라인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세 가지 이슈가 올라왔는데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미국 하원이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고요. 자, 국제유가 배럴당 13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브렌트유는 장중 139달러를 넘어섰는데 현재는 조금 내려와서 12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유럽 천연가스 상황도 만만치 않습니다. 79% 급등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했습니다. 자,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 법안 이르면은 오늘 현지 시간 8일이죠. 통과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이 하원은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러시아를 세계 경제에서 더욱 고립시킬 강력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펠로시는 러시아의 석유와 에너지 제품의 미국 수입을 금지할 것이다. 또 러시아 그리고 벨로루시와의 정상적인 무역 관계를 폐지할 것이다. 더 나아가서 아예 러시아가 세계 무역 체계에 접근하는 것을 막겠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상원이 우크라이나에 100억 달러, 하나로는 약 12조를 지원하는 법안도 제정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러시아의 세계 무역기구 WTO 가입을 금지하는 절차도 시작할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펠로시는 또 바이든 행정부가 러시아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할 수 있도록 하원이 힘을 실어줄 것이다라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국제 유가가 크게 오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행정부는 아직 러시아에 대한 원유 수입 금지를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WTI는 119달러 선에서 브렌트유는 123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고공행진하고 있는 국제유가 상황 알아봤고요. 마지막으로 마켓워치 헤드라인 바로 보시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러시아의 기업 소식이 올라와 있습니다. 폴리메탈의 주가가 이례적으로 폭등했다. 결국 런던 거래소가 거래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빌 에크먼, 좀 귀여운 별명이 붙어있는 인물이죠. 리틀 워런 버핏으로 알려져 있는데 러시아 침공으로 세계 3차 대전이 이미 시작됐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월가의 저명한 투자 전략가인 스티븐 로치는 푸틴을 말릴 수 있는 인물은 오직 시진핑뿐이다. 자, 돌아와서 폴리메탈의 주가 이번에 많이 올랐는데 결국 거래 취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네, 러시아의 광산 기업인 폴리메탈의 주가가 폭등세를 보였습니다. 따라서 런던 거래소는 해당 거래를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폴리메탈의 주가는 장중 1,400펜스까지 올랐다가 이후 175펜스까지 떨어졌습니다. 하루에만 주가가 갑작스럽게 600% 이상 폭등한 셈입니다. 폴리메탈의 주가는 올해 들어서 85%가량 하락했습니다. 러시아 자산에 대한 서방의 제재 조치로 인해서 우려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폴리메탈의 이사진 6명은 즉시 사임되기도 했습니다. 이 런던 거래소는 시장의 상황이 너무나도 악화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동일한 이유로 런던에 2차 상장된 많은 러시아 기업들의 거래를 중단시켰습니다. 폴리메탈뿐 아니라 많은 러시아 기업들이 소위 올스톱에 접어들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러시아 증시는 지난주에 거래가 중단된 상태인데요. 8일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시장에 영향을 줬던 자세한 소식들 바로 확인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보아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TF 시장에선 어떤 ETF가 눈에 띄었을까요? 이행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간밤 ETF 흐름을 한눈에 짚어드리는 ETF 시황 시간입니다. 네, 오늘 장에서는 에너지 기업과 우라늄 채굴 기업이 상승했고요. 반면에 유럽 탄소 배출권과 항공기업 ETF는 하락했습니다. 먼저 에너지 기업 ETF입니다. 오늘 장 11개 섹터 중 에너지와 유틸리티 섹터만 오르고 있는데요. 에너지 섹터는 장중에 2.86%까지 오른 바 있는데요. 지금은 상승폭을 좀 줄이고 1% 상승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슐럼버거는 약 8%, 할리버튼은 약 6%, 베이커 휴즈는 약 4% 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에너지 섹터가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이유는 바로 유가가 크게 상승했기 때문인데요. WTI는 현지 시각 일요일 저녁 130달러까지 치솟았고요. 지금도 오르고 있습니다. 에너지 섹터가 좋은 흐름 보이자 관련 ETF도 오르고 있습니다. 티커명 PJX인 인베스코 다이내믹 오일 앤 게스 서비스 ETF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베스코에서 운용하고 있고요. 미국 에너지 기업들을 추종하고 있습니다. 현재 6.82% 오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라늄 채굴 기업 ETF입니다.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우라늄 현물 가격은 약 13.5% 상승하며 10년 만에 최고가를 찍었는데요. 유럽에서 탈러시아산 에너지 움직임이 일며 원자력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장 상황을 반영하듯 오늘장 우라늄 채굴 기업들도 오르고 있는데요. 세계 최대 우라늄 채굴 업체인 카메코는 장중 한때 7%까지 올랐는데요. 지금은 상승폭을 조금 반납하고 약 2%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에너지 퓨얼스는 약 5%, 넥센 에너지는 약 2% 오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ETF도 오르고 있는데요. 티커명 URNM인 노스쇼어 글로벌 우라늄 마이닝 ETF 살펴보겠습니다. 익스체인지 트레이디드 컨셉스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우라늄 채굴 기업을 따라가고 있고요. 앞서 언급한 기업들을 비중 있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3.63% 오르고 있습니다. 하락한 ETF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탄소 배출권 ETF입니다. 탄소 배출권은 기업이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데요. 연초 리오프닝, 즉 경기 재개에 대한 기대감에 탄소 배출권 가격은 크게 올랐습니다. 여기에 에너지 부족으로 석탄 수요가 증가한 점도 영향을 줬는데요. 하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탄소 배출권 가격은 급락했습니다. 전쟁으로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특히 공장 가동률이 낮아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7일 IC 선물거래소에서 탄소 배출권 선물은 약 10% 빠지고 거래를 마쳤는데요. 따라서 오늘장 탄소 배출권 ETF도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티커명 KEUA인 크레인시어스 유러피안 카본 얼라이언스 스트래티지 ETF 살펴보겠습니다. 유럽 탄소 배출권 가격을 추종하고 있는데요. 오늘장 12.97% 밀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항공 ETF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장 항공주는 크게 내리고 있습니다. 유가가 13년 만에 최고치까지 치솟자 비용이 오를 것으로 보이기 때문인데요. CNBC는 이와 관련해 항공사들이 1분기 수익과 수익 추정치를 하향 조정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구체적으로 델타 항공은 약 12% 내리고 있고요.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약 8%, 유나이티드 항공은 15% 빠지고 있습니다. 티커명 JTS, Z인 US 글로벌 제츠 ETF 확인해 보겠습니다. US 글로벌 인베스터스에서 운용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항공사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9.59% 내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시장 상황을 바탕으로 관련 ETF들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들어 글로벌 금융시장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불안한 모습이었습니다. 투자자들은 금, 국채, 달러와 같이 전통적인 안전자산으로 몰렸는데요. 이렇게 수요가 몰리자 달러화는 크게 올랐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지난주에만 2.1% 상승했는데요. 오늘도 약 0.6% 오르면서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어제 장중에 1,227원까지 치솟아 1년 9개월 만에 최고점을 찍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 달러 ETF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티커명 UUP인 인베스코 DB US 달러 인덱스 불리시 펀드입니다. 인베스코에서 운용하고 있는데요. 도이체방크의 달러화 지수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해당 지수는 달러 인덱스와 유사한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달러 인덱스 선물을 이용해 미국 달러를 매수하고 그 외 6개 통화의 숏포지션, 그러니까 공매도를 통해 수익을 내는 구조입니다. 운용 수수료는 0.78%입니다. 다음으로 티커명 USDU인 위즈덤트리 블룸버그 US 달러 불리시 펀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즈덤트리에서 운용하고 있는데요. 달러 대비 다양한 글로벌 통화에 대한 단기 노출을 통해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액티브형 펀드이고요. 운용 수수료는 0.50%입니다. 한편 달러가 약세일 때 수익을 내는 ETF도 있습니다. 바로 티커명 UDN인 인베스코 DB US 달러 인덱스 베어리시 펀드입니다. 인베스코에서 운용하고 있는데요. 앞서 언급한 UUP를 역으로 따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운용 수수료는 0.77%입니다. 지금까지 ETF 시황이었습니다. 이번엔 글로벌 IB 종목 탑픽 시간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피해가 막심하지만 또 이로 인해서 상승하는 종목들도 있기 마련이죠. 월가 IB들이 선정한 종목들 우리 강수민 캐스터가 정리했습니다. 네, 월가 IB들의 종목 탑픽 시간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이 치솟고 있죠. 이 국제유가는 14년 만에 배럴당 130달러를 돌파했고 유럽 천연가스 가격은 장중에 또다시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따라서 더 다양한 종류의 에너지 자원이 필요하다. 또 기후변화에 대한 우려와 함께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CNBC에 따르면 이번 전쟁이 신재생 에너지의 채택을 가속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의 경우를 살펴보면 독일은 에너지 수요 4
4분의 1을 천연가스에 의존하고 천연가스의 절반을 러시아로부터 수입하는데요. 지난주 초 독일은 2035년까지 모든 전력을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도 월가 전문가들은 특히 태양광 에너지 섹터에 매수 기회가 포착됐다고 전했습니다. 글로벌 증시에 상장된 태양광 관련 기업들을 시가총액 비중대로 편입하는 맥 글로벌 태양광 에너지 지수는 지난주에만 5% 넘게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월가가 선정한 유망한 태양광 관련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주거용 태양광 패널 설치 업체 썬노바 에너지입니다. 크레디트 스위스가 추천을 했고요. 오늘장 썬노바 주가가 20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 크레디트 스위스는 2배가 넘는 주가 상승 여력을 전망하면서 목표가 53달러를 제시했습니다. 투자 의견은 시장 수익률 상회로 제시했고요. 에너지 요금 인상과 함께 태양광 임대 사업이나 또 기업이 직접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친환경 전력을 공급받는 PPA 등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엔페이지 에너지입니다. 엔페이지는 태양열 에너지를 전력으로 전환하는 인버터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2012년 나스닥에 상장되었습니다. 에버코어는 엔페이지에 대한 투자 의견으로 시장 수익률 상회를 제시했습니다. 오늘장 주가가 163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에버코어는 목표가 265달러를 제시했습니다. 이 주거용 태양광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또 시장 침투율은 낮다는 분석입니다. 에버코어는 미국 최대 태양광 패널 설치 업체인 이 썬런에 대해서도 시장 수익률 상회 의견 내놓았습니다. 오늘장 주가가 29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목표가를 75달러로 제시했고요. 썬런은 작년에만 11만 명이 넘는 고객을 유치했습니다. 이는 태양광 에너지 용량이 31% 증가한 수준인데요. 썬런이 제시했던 전망치보다 높았고 또 코로나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고객 수였습니다. 네, 이어서 많이들 들어보셨을 솔라 엣지입니다. 앞서 나왔던 엔페이지와 함께 미국 가정용 태양광 인버터 시장 9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 상장했고요. 코에는 솔라 엣지에 대한 투자 의견으로 시장 수익률 상회를 제시했습니다. 오늘장 주가가 299달러 선에 형성되어 있는데 코에는 목표가 344달러를 제시했습니다. 이 코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신재생 에너지의 가격 경쟁력을 높였고 또 솔라 엣지는 다양한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 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월가가 선정한 유망한 태양광 관련주들 살펴봤습니다. 굿모닝 한경글로벌 마켓은 7시 30분까지 계속됩니다.